우리 많은 책에서요, 부사의 역할 이러면은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그 다음에 부사 수식, 그 다음에 문장 전체 수식 이런 식으로 판에 박힌 듯이, 아니 물론 뭐 거짓말은 아닌데 그냥 달랑 한 줄 딱딱딱딱 이야기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수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거 수식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요 그 부분이 어떻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사 수식. 이미 뭐 앞에서 동사 수식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다 했어요. 뭡니까? 바로 이제 뭐뭐 하다 해서 어떻게 뭐뭐 하는데, 그러면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 그게 동사를 이제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 주고요. 어떻게 뭐뭐 하는데, 근데 그다음 뭐 언제 뭐뭐 하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언제에 해당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바로 동사를 수식해 주겠다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언제, 그다음에 어떻게, 그다음에 뭐 어디에서 뭐뭐 하는데, 요러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바로 동사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그다음에 어디서 이러한 부분들에다가 동사를 붙여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말이 되면은 그러한 부사들이 동사를 수식해 준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그 개는 the dog is barking 짖고 있어 fiercely.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이러면은 어떻게 짖고 있어요? 그러면 무시무시하게라는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가 지금 동사를 수식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앨리스는 skated. 이건 뭐예요?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어떻게 탔습니까? 아름답게,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라는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가 지금 나왔죠. 이게 바로 동사를 수식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당하면은 그게 나오면은 그것이 부사인데,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인데 바로 동사를 수식해 준다. 이렇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the birds are singing sweetly. 달콤하게 노래 부른다. 그럼 노래는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 그럼 달콤하게 불러. 이러면은 뭐뭐 하게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서 말이 되는데, 뭐뭐 하게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동사 수식 부사는 요 바로 다음에서 어떤 위치에 쓰이는지, 그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작문할 때 힘든 부분이 분명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동사 수식인지 아니면 뭐 형용사 수식인지 그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동사는 어떻다?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 이 말은 바로 뭐다? 바로 어떻게 뭐뭐 하다, 언제 뭐뭐 하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뭐뭐 하다, 이런 부분에서 그 말들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나오면, 즉 그 말들에 해당하는 답이 나오면, 그죠?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부사가 맞다. 그래서 동사 수식하는 게 제일 힘들고 다양하고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다음 형용사 수식은요 비교적 쉬워요. 뭐뭐하게 뭐뭐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됩니다. 뭐뭐하게 뭐뭐한 한번 보실게요. He grew an especially small tree. 그래서 여기서 grew는요 키우다라는 뜻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라게 하였습니다. 뭐를 키웠는데요? especially 괄호 한번 쳐보실까요? 그러면은 a small tree. small도 한번 괄호 쳐보실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괄호 친 거 두 개 빼고 he grew, 그 다음에 tree는 안 되죠. tree는 어떤 나무, 한 나무니까 어를 붙여야지. a tree 됐죠. tree는 tree인데 어떤 나무. 그러면 이제 형용사가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용사는 뭐 때문에 나와? 명사 때문에. 명사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추가로 형용사 만들어주는 겁니다. 혁명이 됐어요. 그래서 small tree 이렇게 됐어. 근데 small은 small인데 어떻게 small? 어떻게 small 이렇게 해서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로서 especially 이렇게 해서 굉장히, 특별히 이런 식으로 지금 명사가 있으니까 형용사가 놓을 수 있고, 형용사가 있으니까 바로 부사가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on은 이 especially 때문에 on으로 an으로 바뀌었어요. 왜 an으로 바뀌는지 알죠? 바로 모음 때문에, 모음 발음 때문에 an으로 바뀌고, 그죠? tree라는 놈 때문에 어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 부사 especially 때문에 an으로 이렇게
생겨났죠. 그래서 지금 small과 especially는 전부 다 수식어로서 없는 셈 쳐버리세요. 수식어는 우리 제껴주는 연습 평소에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분들은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부혁명, 어부가 혁명을 일으키네. 그래서 어와 명사 이렇게 사이인데 부형이 들어 어부혁명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He was a highly motivated young man. 자, highly는 뭐다? 부사. 그래서 그 다음에 그죠? 부사. motivated. 그래서 뭐다? 그 동기가 충만된 그런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놓이는 순서 바로 부사, 형용사, 명사. 명사가 있으니까 뭐가 놓일 수 있다? 형용사가 놓일 수 있다. 그래서 motivated young man. 근데 motivated인데 어떻게? 그래서 부사가 앞에 또 놓일 수가 있어. 왜? 형용사가 있으니까 비로소 또 부사까지 놓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a highly motivated young man. 어부혁명. 그 다음에 it was a cleverly 어떻게 계획되어진 매우 명석하게 현명하게 계획되어진 이렇게 해서 cleverly planned operation. 그래서 planned는 계획되어진이라는 과거 분사로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planned operation 계획되어진 작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cleverly 부사 planned 형용사 그다음에 명사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뭐뭐한 이렇게 할 때 뭐뭐한이라는 형용사 앞에 어떻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부사가 또 맞습니다. 이때 부사들은 뭐다? 형용사를 수식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사가 부사를 수식해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부사 이런 식으로 놓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He drives extremely fast. fast 빠르게 드라이브 하긴 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extremely 그래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이렇게 앞에 쓰여질 수가 있죠. 해석을 해보시면은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extremely 아주 극단적으로 fast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사가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해석이 돼도 놓여지죠. 그 다음에 he speaks quite frequently. 자주는 자주인데 얼마나 매우 자주 이렇게 해서 quite frequently 이런 식으로 부사가 또 다른 부사 앞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cooks 요리하다 어떻게 요리해? 잘 요리해. 근데 매우 잘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다른 부사 앞에 부사가 이렇게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데 어떻다? 뭐뭐하게 뭐뭐하게 그러니까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맹렬히 그죠? 아주 뭐뭐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되겠죠. 자, 문장 전체 수식 요것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도 책에서 그냥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 말만 던져놔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 그냥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면 문장 전체 수식이구나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것이요. 나중에 작문을 할 때는 약간 어떤 구체적인 컨셉이 좀 더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 하는 거 제일 앞에 놓여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콤마가 뒤에 탁 들어가 가지고 주어랑 분리를 해놓는 것도 맞고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만약에 이렇게 안 쓰이고 다른 식으로 쓰이면 의미가 틀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장 전체 수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만약에 이것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지 않고 다른 어떤 위치에 쓰이면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happily he didn't die. 그렇게 해서 지금 happy가 문장 전체 수식 부사로서 문장 전체 수식 부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일 앞에 나와 있고 콤마 찍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만약에요 다른 식으로 예를 들어 he didn't die happily 하면은요 요거는 지금 어떤 의미가 차 있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 문장은 죽지 않았다고 두 번째 다른 문장은 죽었다라는 그런 끝마무리가 그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happily he didn't die는 문장 전체 수식 부사라고 그랬죠. happy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happy라는 것이 다행스럽게도 아니, 행복하게도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도 문장 전체 수식이라는 말은 문장 전체를 설명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happy가 뭐하고 똑같다. 이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하고 똑같다. happy라는 사실 자체가 이 뭐를 설명해 준다. 그가 죽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도 그는 죽지 않았다. 행복하게도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행복하게도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 이러면 그는 죽지 않았다. 아시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밑에 가서 명백하게도 이러면 뭐가 명백 구체적인 내용 뭐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럼 명백히도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라는 게 명백히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fortunately 하면 뭐 운 좋게도 그럼 운 좋게도의 내용이 바로 he was not drowned. 그래 물에 빠져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운 좋게도라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 그래서 될 앞에 쓰이고 콤마 찍고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바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그 다음에 해석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he didn't die happily 이러면은 그는 행복하게 죽지 않았다. 이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지는 않았다. 어떻게 죽지 않았어? 어떻게 죽지 않았어? 죽긴 죽었는데 어떻게 죽지 않았어? 행복하게 죽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속수를 하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행복하게 죽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죽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떻게 죽지 않았다 방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방법. 어떻게 행복하게 죽지 않았다라는 말은 칼에 찔려가지고 이러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칼에 찔리든 어쨌든 고통 받으면서 죽었겠죠. 행복하게 죽지 못했으니까.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부사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작문을 하는데 부사 잘못 넣으면은 골 때리는 문장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사의 위치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당연히 의미만 추가하면 되겠지. 아니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